네, 월요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격하게 저가까지 밀려났던 뉴욕 3대 지수가 이날 기술적인 반등을 시현하면서 모두 1% 이상의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 지수가 이날 1.29%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35%, 나스닥 지수 역시 1% 이상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다우지수 일중 그래프 보시면요. 하루 동안 내내 상승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FOMC 16일, 17일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를 앞두고 거래량 다소 한산했습니다. 우선 장 초반에 경제 지표들 쏟아졌었는데요. 대체로 좀 부진했습니다. 먼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6.9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그 밖에는 1월 산업생산과 주택시장 지수 모두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지표 대체로 시장 기대를 밑돌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FOMC 회의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감은 조금은 잠재워진 모습을 나타냈고요. 더불어서 달러 강세가 이날 다소 주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전날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더불어서 유럽 시장의 랠리 또한 뉴욕 증시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1.3% 가깝게 올라서면서 18,000선 눈앞에 두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같은 양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 지수 내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M&A 소식이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1.35% 오른 2081포인트 선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 전거래일에는 금요일장에서 기술주가 대체로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날 나스닥 증시 내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역시 고점까지 뻗어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1%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5천선에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술적인 반등을 시현했습니다.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성문 기자.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부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mpire State Manufacturing Activity Growth unexpectedly slows in March.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6.9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 지난달 수치였던 7.8보다 부진한 것이었고요. 또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8.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부 항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신규 주문 지수가 1월 2위에서 마이너스 2.39로 큰 폭으로 악화가 됐고요. 지불 비용 역시 14.61에서 12.37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용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기간 고용지수는 전달 수치였던 10.11에서 18.56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향후 6개월간의 이 기업 활동을 보여주는 경기 전망 지표는 25.58에서 30.72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폭스 비즈니스는 이와 같은 지표에 대해서 이 세부 항목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헤드라인 수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와 약세를 가지고 왔고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됐던 지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지표뿐 아니라 주택 지표도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 주택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USA Today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Home builders' optimism weake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전미주택 건설협회와 웰스팔고는 3월 주택시장 지수가 5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인데요. 또한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50을 기준으로 낙관과 비관을 가늠을 하는데요. 이 낙관을 가늠하는 50선은 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USA Today는 이 최근 낮은 모기지 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고용시장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아직 주택시장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이 주택시장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데이비드 크로우 NAH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설업체들의 자신감 둔화는 주택 부지와 노동력 부족 때문이라며 날씨가 따뜻해지고 경제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판매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개별 종목들 구성 종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주요 종목에 따른 외신 소식들도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입니다. 28개 종목이 올라서면서 이날 강한 반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두 종목인 인텔과 듀퐁을 제외한 28개 종목,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3M, P&G 등을 포함한 모든 종목들이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보험주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날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84% 올랐고요.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강세 보이면서 다우지수 내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폭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P&G 같은 경우에는 미용 제품 부문을 분리시켜서 성장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같은 소식이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 전날에 좀 부진했었던 소매 판매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이날 존슨앤존스와 월마트, 맥도날드 포함한 소매 판매 종목들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금융주도 반등에 나서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제약주 흐름 좋았습니다. 머크사가 1.64%. 국제 유가가 이날 최저치, 2009년 이후로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손모빌과 쉐브론 특사코 모두 1%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하락했던 종목 살펴보시면요. 이날 지난 금요일에는 기술주가 대체로 좀 시장 대비 선전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모두 보합권 등락을 보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듀퐁이 이날 4%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듀퐁의 최근 화학, 농업 부문 모두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하면서 투자 의견을 낮췄고요.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전 섹터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섹터, 이날은 원자재 자본적 섹터만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대체로 오름 시세를 시현했습니다. 그 안에서 M&A 소식이 있었던 바이오 헬스 그룹 섹터가 2% 이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고요. 유틸리티와 산업재, 그리고 유가 최저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들도 모두 1%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M&A 소식 있었던 제약주들인데요. 얼마 전에 이 제약사 셀릭스 파마슈티컬이 인수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밸리언트 파마슈티컬이 셀릭스의 인수가를 조금 더 높여잡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때문에 셀릭스 앞으로도 배당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셀릭스의 주가는 2% 가깝게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 기업인 밸리언트 주가 역시 이날 2.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 좀 많이 밀렸던 종목인데요. 넷플릭스입니다. 바이오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낮춰 잡았고요. 경쟁 심화, 밸류에이션 등 이유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3.75% 밀리면서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외신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주가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때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Netflix cut to sell at Evercore as competition hits up.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에버코어는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도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에버코어는 이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380달러로 70달러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 하향 조정에 대해서 에버코어는 이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에버코어는 특히 스트리밍 비디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올해 넷플릭스의 사용자가 2% 늘어난 7,010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면서도 영업이익은 26% 내린 3억 8,1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켄세나 에버코어 전략가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늘린 투자가 이익을 가져다 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3.75%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생활용품 업체인 P&G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P&G가 미용 부분을 분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Procter & Gamble to explore sale or IPO of beauty brand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이 단독 소식통을 인용해서 P&G가 미용 제품 부분을 매각하거나 또는 분리 기업 상장 이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앞서 P&G가 지난 2월에 밝혔던 이 비핵심 브랜드 100개 매각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P&G는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핵심 브랜드 100개를 올해 여름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브랜드들로는 커버걸 메이크업, SK2, 허벌 에센스 샴푸와 다른 향수 제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P&G는 웰라 헤어케어 라인 역시 매각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P&G는 듀라셀 배터리 부분을 매각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P&G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응답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P&G의 주가 2.11% 올랐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마감 상황까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동성 장세 속에서 랠리가 이어졌었고요. 수출 증가 기대감 여전히 반영되는 가운데 주요국 증시가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0.94% 반등에 나섰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12,000선을 돌파. 프랑스 카크 지수도 1.01%, 이태리 증시 역시 1% 가깝게 올랐고요. 이날은 자동차, 금융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원유의 공급 과잉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서 미국의 원유 저장 능력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것이 유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배럴당 2% 넘게 밀리면서 43달러 88센트, 2009년 이후로 다시 한번 최저치까지 밀려났습니다.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뚜렷했었고요. 온스당 0.1% 오르면서 1,152달러 2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엇갈렸는데요. 이날 옥수수 가격은 소폭 밀렸습니다. 부실당 3달러 79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 이어서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에 따라서 1.5%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보였었고요. 공포지수는 2% 내렸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가 그 전거래일 추가적으로 올라서면서 2포인트 추가 상승했고요. 56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매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제 16일, 17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경계감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 전거래일보다 3원 오르면서 1131원 50전 거래 마쳤고요. 이날 달러 강세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밀리면서 100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 수익률보다 소폭 밀린 2.0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